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BS 토목다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선생입니다. 답잘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오늘 11번째 시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여러 질문들 중에서 재미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 하나 제가 골라봤어요. 자, 일단 질문자님은 킴 땡땡땡땡 00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는 오늘 별 3개고요. 실전에 매우 가까운 그런 수준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학생들이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명사절의 if와 that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질문이 2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The bigger problem is blank. 빈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f와 that이 선택지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echanic doesn't have the right p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if를 쓸 것인가 that을 쓸 것인가를 골라야 되는데 학생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여기에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정답이 that인데 if절을 써서 중요한 건 정비공이 맞는 부품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여부이다 라는 해석이 정답이 못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if는 왜 답이 안 됩니까? 자, 근거 제시를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지금 주신 거예요. 자, 일단 학생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기특한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비동사 이하의 보어절이 구성돼야 된다.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고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보어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칭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that이나 if가 둘 다 명사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if를 부사절의 접속사로만 알고 있고 조건의 접속사로만 알고 있어서 라면이라고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의 접속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요. 칭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되면 뭐뭐인지 아닌지에 선택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if는 답이 될 수 없을까요? 자, 이거는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정확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이 지금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 부분을 해석하셨어요. 근데 주어가 뭐예요? 다시 한번 The bigger problem이잖아요. 더 큰 문제.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땡땡땡입니다 에서 땡땡땡에 들어가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나와 있으면 that을 쓰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The bigger problem is that 이하의 내용이 mechanic doesn't have the right parts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공이 제대로 된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만 제시된 거잖아요. 그럼 정비공이 제대로 된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더 bigger problem 맞잖아요. 근데 왜 선택적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if를 정답으로 쓰냐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the bigger problem이 아니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정도가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비공이 제대로 된 부품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의 여부이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는 if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주장은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문제는 주어가 the bigger problem이니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자, 정비공이 제대로 된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일 뿐이에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요거는 지금 해석만 정확하게 하시면 답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데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자, 우리 몸에 벌레가 하나 산다 그랬죠? 대충이라고 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싱싱. An increase in competition last year, blank, 빈칸이 있고요. A significant drop in sal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번에 had caused, B번에 cause, C번에 has caused, D번에 are causing,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요 문제에서 저는 last year만 보고 과거 시제가 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정답으로 고르려고 했는데 선택지 중에 과거 시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동일한 학생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같은 학생이 이렇게 두 문제 연속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요.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 Q&A 코너를 통해서 강의해 드렸던 내용을 제대로 잘 소화를 하시고 연습하셨다면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의 주장의 요지는 뭐죠? Last year가 나왔는데 왜 과거 시제가 없느냐? 난 과거 시제를 답으로 보자마자 찍으려고 했다, 이거죠. 자, 그럼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여러분께 좀 드려보도록 하는데요. 자, last year가 동사를 수식하면, 다시 한번요. last year가 동사를 수식해요. 그러면 동사의 시점을 수식하는 거니까 작년에 뭐뭐뭐 했다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과거 시제가 오는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 중에. 그런데 문제는 last year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어요? 영어는 어순이 아주 중요한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어순이 지배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last year가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왔으면 당연히 선택지 중에는 과거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last year가 어디 왔어요? An increase in competition last year. 이런 식으로 왔죠. last year는요, 여러분들 지금 Q&A에 저희 3강인가요? 품사는 명사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그 앞에 생략된 in이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전치사구다. 이렇게 처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요거면 한 50% 정도는 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이 좀 된 셈이에요. 자, 그럼 in last year에서 in이 생략됐으니까 last year는 이제 전치사구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두 단어 이상이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하지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없잖아요. last year 다음 자리에 빈칸이 왔기 때문에 이 last year는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누구를 수식하나요? An increase in competition이죠. 경쟁의 증가잖아요. last year는 앞에 있는 increase를 수식합니다. 자, in competition도 increase를 수식합니다.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뭐가 증가했어요? 경쟁의 증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증가한 겁니까? 작년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작년의 경쟁의 증대, 가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last year는 동사의 시점을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 주어인 명사의 시점, 그러니까 경쟁의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어구이기 때문에 동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쟁의 증대가 내년도에 뭐뭐뭐를 유발할 것이다, 혹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동사 자리에 미래 시제가 들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어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지 또 큰 벌레인 대충이 살아나서 last year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자, 이런 문제는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배우신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자, 그런 문제였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과거 시제가 선택지 중에 없는지는 아시겠죠? last year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품사가 다 동사죠. 뜻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법 문제예요. 동사의 어법 문제는 수태, 시제가 모두 맞는 동사를 고르는 것인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선택을 못하겠으면 오답을 소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시라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자, 뭘 따지면서? 수도 따져보고 태도 따져보고 시제도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주어가 지금 on increase잖아요. 나머지는 전치사 구들이기 때문에 자, 제거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구들은 수식어구고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on increase가 되겠습니다. 한 차례의 증가, 한 차례의 가중이라고 하는 단수명사, 3인칭의 단수명사가 주어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버릴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 보이죠. 여러분들 일단은 B번에 자, cause 같은 경우에는 s가 붙었어야 되는 것이고 D번의 are causing은 is로 바뀌어야 수의 일치가 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선택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찍어도 지금 반반이잖아요. 양념반, 프라이드 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말이죠. A번에 had caused냐 아니면 C번에 has caused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과거 완료가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C번의 현재 완료가 지금 정답으로 들어가야 될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A번에 had pp가 오답인 근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을 제거하고 나면 정답이 C이기 때문에 답이 has caused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일단 그러면 had pp는 왜 안 될까요? had pp를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had pp는요. 과거보다도 더 과거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법적으로는 대과거의 시점을 표시할 때 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시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성인으로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낼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쟁의 심화가 매출의 하락을 과거보다도 더 이전 시점에 유발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에 유발했다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A번은 오답이에요. 자, 그럼 C번은 어때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의 경쟁의 심화가 매출의 하락이죠. 이것을 현재까지 유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이제 C번인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현재 완료가 반드시 나와야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없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 시점의 근거가 되는 자, 그런 어구가 없기 때문에 빈칸에는 사실은 현재 완료 시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미래 시제가 나와도 괜찮아요. 작년의 경쟁 심화가 매출의 하락을 앞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부르는 특정한 시점으로 제한을 해주는 그런 한정해주는 어구가 없으면요. 그때 시제는 여러분들 글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나 세차했다? 세차할 거다? 세차하고 있는 중이다? 특정한 시점과의 결합관계가 없으면요. 그 시제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시제는 그거였나 봐요. 자, 과거의 경쟁 심화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 매출의 하락을 유발해왔다. 인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이 C번이라는 것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동사의 시제를 제한하는 부사가 없으면 자, 여러분들 왜 이게 꼭 답인가? 라고 하는 거를 골라낼 수는 없지만 자, 결국 오답들을 소구하시면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유형의 수준의 문제도 토익에는 출제가 된다는 사실까지도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영어의 어순이 왜 중요한지 정확한 해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사는 큰 벌레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개의 문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뤄봤고요. 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어순 배열의 근거에서 자, 해석 연습하시는 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900개가 될 때까지 토목단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